파크골프 코스 하면 그냥 넓은 잔디밭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홀 하나하나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과학과 아주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거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그 설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주시죠. 자, 우선 코스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뭐랄까 게임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는 그냥 공만 뻥뻥 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플레이어한테 끊임없이 자, 이제 어디로 칠 건가요?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설계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첫 티샷부터 저기 마지막 홀컵까지 이 코스의 모든 요소를 딱 세 가지 다른 시선으로 한번 뜯어볼 겁니다. 먼저 플레이어 입장에서 어떻게 코스를 공략할지, 그리고 지도자 입장에선 안전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관리자 시선에서 이 멋진 환경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 모든 걸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파크골프 코스는 어떤 기본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파크골프 코스는요, 비유하자면 마치 레고 블럭 같아요. 9홀 코스, 이게 바로 기본 블럭, 즉 기본 단위가 되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18홀, 36홀 같은 더 큰 구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듈 방식 덕분에 주어진 공간에 맞춰서 아주 유연하게 코스를 설계하고 또 확장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코스가 많아지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색깔 시스템을 씁니다. A 코스는 빨간색 깃발, B 코스는 파란색 깃발. 이런 식이죠. 그냥 깃발 색깔만 보고 따라가면 되니까 길을 잃을 걱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주 똑똑하죠? 자, 이제 모든 홀의 출발점이죠. 바로 티잉 그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첫 스윙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시는데요. 사실 진짜 전략은요, 공을 티 위에 올려놓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 작은 사각형 공간, 바로 티잉 그라운드인데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플레이어가 똑같은 조건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해주는 일종의 공정한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티 높이까지 2.3cm로 딱 제한을 두잖아요. 이게 다 첫 샷부터 장비빨이 아니라 순수한 실력으로 승부하라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티잉 그라운드에서는 내 샷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동반자의 안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샷을 하는 사람의 뒤쪽, 스윙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시계로 생각하면 쉬워요. 홀 방향이 12시면 대기하는 사람은 4시에서 6시 방향. 이 위치에 서서 기다리는 것. 이건 그냥 권장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티샷이 잘 맞아서 날아가면 이제 홀로 가는 중심도로 바로 페어웨이를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요, 이 길이 결코 꽃길만은 아니에요. 설계자가 아주 영리하게 곳곳에 의도적인 함정들을 숨겨놨거든요. 이 페어웨이라는 곳은 말하자면 설계자가 플레이어한테 자, 이쪽으로 치시면 좋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이상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잘 관리된 짧은 잔디. 이게 바로 정확한 샷에 대한 보상인 셈이죠. 자, 이 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코스가 가진 핵심적인 대비를 한눈에 딱 보여주죠. 왼쪽에 잘 닦인 페어웨이는 보상의 공간이고요. 오른쪽에 저 길고 거친 러프는 실수를 응징하는 공간입니다. 결국 모든 샷은 이 둘 사이에서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잔디 높이가 다 다르죠?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진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린은 2cm, 페어웨이는 3cm, 러프는 5cm 이상. 바로 이 잔디 길이의 차이가 코스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 즉 메커니즘인 거예요. 물론 설계자들이 그냥 긴 풀, 러프만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닙니다. 공을 모래에 푹 빠뜨리는 벙커도 있고요. 예측 불가능한 경사를 만드는 작은 언덕들도 있죠. 그리고 페어웨이가 저렇게 확 꺾여서 위험하지만 짧은 길로 갈지 아니면 안전하게 돌아갈지 선택하게 만드는 도그레거 홀까지. 정말 다양한 장애물들로 매번 새로운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코스 위에 설정된 절대로 공이 가서는 안 되는 구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공이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요. 페널티 상황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2예요. 2. 웬만한 규칙을 어기면 그냥 즉시 2벌타가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페널티 구역이 바로 OB, 즉 아웃 오브 바운즈와 수리지입니다. 흰색 말뚝으로 표시된 OB는 여기까지가 경기 구역입니다 라는 경계선이고요. 파란 말뚝이 있는 수리지는 코스를 보호하려고 잠시 막아놓은 곳이에요. 이유는 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공이 들어가면 무조건 2벌타, 이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홀의 마지막 무대 그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 오면 게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더 이상 힘이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오로지 정교함과 고도의 집중력으로 승부하는 곳입니다. 그린은 정말 극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무대입니다. 잔디를 2cm 이하로 아주 바싹 깎아놔서 공에 아주 미세한 구름 하나하나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저 직경 20cm의 홀컵,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한 플레이어에게 땡그랑 하는 그 기분 좋은 소리로 보답하도록 설계된 거죠. 첫 샷을 하기 전에 이 표지판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종의 공략집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A1은 A 코스의 1번 홀이란 뜻이고 파3는 기준 타수가 3타, 50m는 홀컵까지의 거리를 말하죠. 이 딱 세 가지 정보만 가지고도 이 홀을 어떻게 공략할지 기본적인 전략을 다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플레이어 입장에서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코스를 살아있는 하나의 생태계처럼 관리하는 바로 관리자의 시선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코스를 관리하다 보면 또 플레이어들이 꼭 알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디봇이라는 문제입니다. 샷을 하다가 잔디가 이렇게 푹 파이는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규칙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아무런 구제나 페널티가 없어요. 그냥 공이 놓인 그대로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봇도 코스의 일부로 보기 때문이죠. 있는 그대로의 자연 상태에 적응하는 것도 골프의 일부다라는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땐 기술도 기술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플레이하는 이 전략적인 환경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최상의 플레이 경험을 위해서는요, 계절에 맞춰 잔디를 관리하고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플레이어 안전 교육까지 책임지는 전문가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2024년에 파크골프가 합법적인 체육시설로 공식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코스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이 코스의 과학, 이걸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다음 라운딩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